안녕하세요. 문현석의 이맘때, 이제는 내 마음을 만날 때입니다. 네, 신호등 소통법, 이제는 관계 기적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의 응급구조대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출동을 하면 굉장히 이제 극한의 상황에 닿게 되죠. 그래서 죽음 앞에 닥친 이 환자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제 제가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이분께서는 차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죽음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많은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환자가 제가 이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답니다. 그러면 꼭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가족이나 누구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 이 두 가지만은 꼭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감사함과 미안함만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린 사실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관계가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관계의 기적으로 먼저 고마움과 또 미안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신호등 소통법 관계의 기적편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 감사함 전달하기도 역시 신호등 소통법이기 때문에 신호등 소통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녹색불에서 배웠죠? 그린톡.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내면의 욕구, 내면의 목소리였죠. 네 번째는 부탁. 근데 이 부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이 상황과 감정과 내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혹시나 신호등 소통법을 보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전 영상 신호등 소통법 본편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역시나 상황일 때는 우리 배웠죠? 멈추고 감정을 분리하고 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였죠. 관찰하는 거. 감사함을 표현할 때도 첫 번째 역시 이 상황은 관찰하기가 중요합니다. 관찰한 대로 그대로 묘사하면 됩니다. 대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막 뛰어와서 아빠한테 안기면서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서 지쳐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꽉 잡아줬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마치 왜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누가 그 드라마와 영화의 장면을 설명해 주듯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거. 우리 신호등 소통법에서도 배웠지만 이 상황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였죠. 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거.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내 묘사,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고 그 상황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었죠. 감정.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했는지를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딸아이가 들어와서 반갑게 나를 꽉 안아줬을 때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퇴근에 앉아있는데 나의 아내가 조용히 와서 내 손을 꽉 잡아줬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고마워,
또 뭐 사랑스러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혹은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식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정입니다. 자, 세 번째 내면의 목소리였죠. 내면의 욕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나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났고 이러한 감정은 내 내면의 목소리,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가 나에게 달려와서 꼭 안아줬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위하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들었거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하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너무 행복했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었거든 하고 내 내면의 욕구, 내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일으켰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구나 라는 전체적인 나의 행동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오롯이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신호등 소통법을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 하나도 다시 정리해보면 감사함마저도 바로 상황, 그리고 감정, 내면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 한다. 또 전달할 때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해 주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감정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내면의 욕구,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만 상대방도 이렇게 행동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전체적인 내 마음의 작용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행복해 하겠구나, 고마워 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씀드리지만 아이건 어른이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길 원하죠.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만 잘 전달해 줘도 관계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의 신뢰감이 있다면 물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다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들을 잘 키웠어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한다고 느껴졌거든 하고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느낄 수 있고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제 나만의 공간에 가셔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시고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묘사해 보시고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 내면의 욕구에 어떤 욕구가 채워졌는지를 고스란히 생각해 보시고, 세 가지 상황, 감정, 내면의 목소리를 다 정리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가서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에 한번 실천해 보시죠. 분명히 관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